chào mọi người.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리얼 여행 가이드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낭 기억들 하시나요? 사실 다낭 외에도 베트남 중부에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은데요. 다낭과 함께 묶어서 여행을 많이 방문하시는 꽝남성에 위치한 항구 도시 호이안이 있죠. 호이안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세계가 인정한 문화라니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울지 감이 오시나요? 너무 아름다운 호이안 모습에 원래부터 관광지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호이안은 원래 무역항으로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베트남의 국제적인 항구 역할을 했던 호이안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번영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국제무역항구로 일본인,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형성하고 정착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느낌과 서구적인 풍경이 어우러져 동화 속 같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호이안의 올드타운은 저도 베트남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지인데요. 베트남의 베니스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할 정도로 운하들 사이의 예쁜 거리가 인상적인 도시입니다. 호이안의 거리의 즐비한 가옥들은 예전에는 집이었는데 현재는 관광상품을 팔거나 기념품 샵, 식당, 옷가게 등등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중부도 비가 자주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가 막 힘들게 오는 게 아니라 운치 있는 날이면 여러분들이 호이안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가 올 때 야외 노천 카페에 앉아서 비 오는 풍경을 바라보면 아마 제 말이 100% 이해되실 거예요. 커피 한잔하면서 빗소리와 풍경을 바라보면 호이안의 매력이 완전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올드타운을 돌아다니다 보면 독특한 모양의 다리 하나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붕 덮인 일본인 다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 지어진 다리이고요.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중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다리랍니다. 그냥 딱 봐도 엄청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언제나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에요. 낮에도 예쁘지만 특히 밤에 조명이 들어오면 사진 찍기가 너무 예쁘니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 진 후에 이 다리를 지나면 야시장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생과일이나 주스, 바베큐 등 각종 먹거리부터 옷, 장신구,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다양한 매대들이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야시장이 비슷하겠지만 정가가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 사장님이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말이겠죠. 적당한 흥정과 가격을 비교하며 여유 있게 돌아보시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흥정할 때 하는 베트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giảm 또는 얌냐라고도 하는데요.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둘 중에서 여러분들 더 편하신 걸로 발음하셔도 돼요. 사실 북부는 giảm 라고 하고 남부는 얌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가셔서 얌냐, giảm 깎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면 아마 베트남 분들이 웃으면서 조금 가격을 내려주실 거예요. 자, 이 호이안 말고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곳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실 베트남학을 전공했던 제가 책에서나 보았던 왕궁과 릉을 잔뜩 만나볼 수 있는 후에인데요. 후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정도와 비슷한 베트남이 하노이로 천도하기 전에 옛 수도이자 베트남의 첫 번째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후에는 다낭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보통은 버스로 이동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오토바이로 운전을 해서 간다거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서양 쪽 외국인들이 2명이서 짝을 지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산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때 다낭에서 고해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 중에 하이반 고갯길이라고 유명한 길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를 넘어갈 때 바라볼 수 있는 비경이 정말 유명합니다. 자, 이 호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에는 1802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의 식민 시절 전까지 약 150년간 응우엔 왕조의 왕궁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혹시 베트남 사람들 이름 하면 응우엔 또는 응우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베트남어 발음으로 nguyen이라고 하는데 사실 베트남어 중에 가장 발음이 어려운 단어다라고 부를 만큼 우리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 응우엔을 우리가 자주 만나본 이유가 사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김씨처럼 가장 흔한 이름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에는 무려 40% 이상의 사람들이 응우엔 씨라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거의 절반 정도가 응우엔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응우엔 왕조할 때 응우엔과 그 베트남 사람들 성의 응우엔이 같은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었던 만큼 그 문화가 굉장히 찬란한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인도 차이나 전쟁, 세계 2차 대전, 베트남 월남전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슬픈 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복궁처럼 계속해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복원되어서 후에 왕궁의 찬란한 문화 역사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왕궁이나 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적 흔적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당시 아주 부패했던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 틱광륵이라고 틱광득 스님의 소신 공양 사건이 있어요. 베트남의 아주 핵심 역사 중 한 부분인데요. 이 틱광득 스님이 당시 남베트남 정부가 불교를 탄압하니 과부자를 틀고 몸에 직접 불을 붙여서 돌아가신 항의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때 그분이 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와중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비명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셔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고요. 그 사진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사실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의 이런 전쟁과 남베트남의 몰락을 이끌어낸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후에 방문하면 이분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사원이 있으니 꼭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음식, 문버회, 분보후에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후에라는 이름이 음식 이름에도 들어간 건데요. 사실 쌀국수는 제가 말씀드린 그 pho,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ho 말고도 대표적으로 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분과 pho 둘 다 쌀면이긴 하지만 분은 pho에 비해 조금 면이 더 둥글고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조리법도 살짝 달라요. 그래서 문, 회, 문, 쌀국수면, 소고기, 회, 후에 한마디로 후회식 소고기 쌀국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phở, 소고기 쌀국수의 하얀 국물과는 다르게 이 문버회는 빨간색 국물을 가진 소고기 쌀국수입니다. 맛은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고기 육수 쌀국수 맛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중부 지역은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도 있고 사실 남부끼리 북부끼리도 차이가 많지만 중부는 보편적으로 남부와 가까운 발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북부든 남부든 어떤 걸 사용해도 웬만한 의사소통 가능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신짜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얘도 현지에선 잘 쓰지 않아요. 신짜오는 조금 교과서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체는 짜오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짜오만 사용하진 않고요. 뒤에 상대방 호칭까지 붙이는 게 베트남의 완벽한 현지 언어예요. 자, 그래서 남성에게는 짜완, 짜완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여성, 저 같은 여성에게는 짜고, 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면 신짜오라고 하지 마시고 아마 짜오꼬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을 때 아마 아주머니가 더 정겹게 받아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베트남 가기 전에 저는 손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ảm ơn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 Go!